안녕하세요. 신기반기 건설안전기사입니다. 2023년 필답형 1회차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구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정성 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 세 가지를 쓰시오 했습니다. 이제 법령 문제라 이 문제는 세 가지뿐만이 아니라 법령 전체를 한번 빠른 시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구축물 등의 인근에서 굴착 또는 항타 작업 등으로 치마 균열 등이 발생하여, 그래서 굴착, 땅을 파내거나 이제 속을 뚫는 걸 말하는 거죠. 굴착이나 항타, 때려서 박는 항타 작업 등으로 인해 치마나 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 위험이 발생될 경우, 붕괴 위험이 발생될 경우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안정성 평가를 해야 될 내용은 구축물 등에 의한 지진이라든지 동해, 어느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부동치마나 균열, 그리고 비틀림이 있습니다. 균열, 비틀림, 틀어지는 경우, 비틀림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안정성 평가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구축물 등이 그 자체의 무게라든지 혹은 적설이나 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이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위험이 있을 경우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화재가 있습니다. 불이 났을 경우 화재 등으로 구축물 등의 내력, 견딜 수 있는 내력이 심하게 저하됐을 우려가 있을 경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던 구축물 등을 재사용하게 될 때, 다시 사용하게 될 때 역시 안정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사용하게 되었을 때 안전성 검토 해주셔야 되고요. 끝으로 여섯 번째는 구축물 등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방법을 어떻게 했을 경우에 말하는 거죠? 전부라든지 또는 일부를 변경, 당연히 변경이 되면은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 안전성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원래는 세 가지를 요구를 했지만 우리는 총 6가지까지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주요 키워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두 번째는 집안 굴착 시 굴착면의 기울기에 관해 다음에 빈칸을 채우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1번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에 잘 나타나 있고요. 해당 문제는 법령이 23년 11월 14일부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신출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풀이 들어가죠. 모래는 기울기가 어떻게 될까요? 1대 1.8입니다. 1대 1.8. 그리고 연암 및 풍화암은 1대 1.0이 되고요. 경암은 1대 0.5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밖의 흙의 경우에는 1대 1.2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3번 보시죠. 3번 문제는 사질토 집안에서 흙막이 주변 수위차로 지하수가 모래와 함께 솟구쳐 흐르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정답 뭐죠? 그렇죠. 보일링 현상입니다. 보일링 현상 해주시고요. 이 보일링 현상이랑 반대되는 게 뭐가 있죠? 히빙 현상 있죠? 히빙 현상. 보일링 현상이 사질토, 모래흙 같은 사질토 집안이고, 히빙 현상은 점토 집안에서 굴착에 의한 흙막이 내외면의 흙의 중량 차이, 즉 토합 차이로 인해서 굴착 지면이 부풀어 오르는 지방 융기 현상을 말합니다. 보일링 현상은 모래가 액상화되는 현상, 히빙 현상은 지방 융기 현상, 연질 점토에서의 지방 융기 현상, 이 두 차이점 잘 구분해 주세요. 계속해서 4번 보시겠습니다. 4번은 TBM, 툴박스 미팅에 대한 활동을 설명하시오 했습니다. 이 미팅은 현장에서 안전 미팅이라고 하죠. 현장에서 안전 미팅을 진행을 하고요. 안전 미팅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언제 하느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요. 작업 시작 전 하게 되고 5, 6명 정도 소수 인원이 10분 내외로 짧은 시간 동안에 그날의 작업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을 하고요.
위험을 예측하고 그리고 사전에 점검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안전교육이라든지 문제 해결 방식을 미리 사전에 공유를 하는 게 바로 툴박스 미팅입니다. 문제 해결을 방식을 공유를 하는 거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제 TBM 간략하게 정의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교육 관련 문제네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 교육 중 근로자 교육 시간에 관해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23년도에 이제 법령이 개정되면서 교육 시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 법령 개정된 만큼 잘 꼼꼼하게 전체 내용 잘 살펴봐 주시고요. 자, 문제는 이제 간단하게 나왔네요. 정기교육 중 관리 감독자의 정기교육 몇 시간이죠? 그렇죠. 연간 16시간 이상입니다. 연간 16시간 이상. 그리고 일용 근로자는요. 일용 근로자, 채용 시 일용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몇 시간 이상을 해야 되느냐? 1시간 이상입니다. 1시간 이상. 자, 그리고 다음 문제 내용은 작업 내용 변경 시 일용 근로자를 제외했을 경우에는요. 자, 2시간 이상이죠. 2시간 이상. 작업 내용 변경 시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사람에 대한 교육 시간은 2시간 이상. 그리고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 중에서 건설 일용 근로자 교육은 최소한 4시간 이상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전체 내용을 반드시 잘 정리해 주세요.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달비계 관련해서 와이어로프 사용할 수 없는 조건을 쓰라고 했습니다. 근데 조건에 단서 조항이 이음매가 있는 것, 꼬인 것은 정답으로서 이제 제외를 하고 쓰라고 했는데 우리 전부 다 총 6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기 팁 보고 가시죠. 암기 팁은 꼬지와 열심히 붉은색으로 표기한 꼬지와 열심히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꼬인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지름의 감소가 어떻게?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초과하는 것 사용할 수 없고요. 세 번째는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 이상인 경우죠. 10% 이상인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열과 또 전기 충격에 손상된 것도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전기 충격 기재해 주시고 당연히 또 다섯 번째는 심하게 변형되거나 녹슨 경우 그것을 우리는 부식이라고 하죠. 부식된 경우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끝으로 여섯 번째는 이음매 그러니까 별개로 되어 있는 것 양 끝을 강제로 묶는 것을 이제 이음매가 있는 거라고 하는데 이 이음매가 있는 것도 사용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단에 있는 이 그림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문제에서는 이음매가 있는 것, 꼬인 것 제외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네 가지를 답으로 반드시 써 주시고 전체 6가지까지 전부 다 잘 정리해 주세요. 다음은 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7번은 계단 설치 기준에 대한 빈칸을 채우라는 내용이네요. 빈칸 바로 보시죠. 첫 번째 내용은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제곱미터당 얼마 이상이죠? 500kg입니다.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를 해야 하며 안전율은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된다? 정답은 4입니다. 4. 4 이상으로 해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안전율은 재료의 파괴 응력도와 허용 응력도와의 비율을 말을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은 사업주는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m 이내마다 진행 방향으로 얼마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되느냐?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 계단 문제는 가설통로 문제와 함께 자주 출제되니까 반드시 잘 정리를 해서 암기해 주세요. 자,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는 법규가
변경되어서 해당 문제는 이제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번 문제 보시죠. 9번 문제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했습니다. 자, 내용이 많으니까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본체 연결부에 어떤 상태를 점검하느냐. 풀림이나 손상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를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권상용 와이어 로프, 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 상태를 점검해 주셔야 돼요. 부착 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고, 세 번째는 들어올리는 장치, 즉 권상 장치의 브레이크 및 브레이크를 먼저 확인해 주시고, 브레이크 및 쐐기 장치, 고정하는 쐐기 장치의 기능도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권상기의 설치 상태 이상 유무를 확인하셔야 돼요. 설치 상태 이상 유무. 그리고 다섯 번째는 리더의 버팅 방법. 리더의 버팅 방법이라든지 고정 상태 이상 유무도 확인하셔야 되겠죠. 고정 상태의 이상 유무. 여섯 번째는 본체 부속 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확인해 주시고, 일곱 번째는 본체 부속 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이나 마모 그리고 변형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또는 부식이 있는지도 같이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항타기, 항발기 점검이나 조립하거나 해체할 경우 점검해야 될 사항 총 7가지 세부 키워드를 중심으로 잘 정리를 해주세요.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안전보건 표지 문제입니다. 그림 보시고 푸는 문제네요. 안전보건 표지판은 반드시 숙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첫 번째 그림은 삼각형의 노란색 배경으로 해서 느낌표가 있네요. 바로 알 수 있죠. 위험장소 경고 표지판. 위험장소 경고 표지판이 되겠고요. 안전보건 표지판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사람이 차량을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선이 붉은색으로 해서 B금이 치어져 있어요. 이거는 금지 표지판이죠. 그래서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차량 통행 금지 표지판. 금지 표지판. 자, 여기서 이제 경고 표지판은 반드시 경고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경고라는 키워드 반드시 잘 적어주시고, 위험 장소만 답을 쓰면 정답 처리가 안 돼요. 그런 거 잘 조심해 주시고요. 11번 문제 보시죠. 11번 문제는 굴착공사 재해 방지를 위하여 기본적인 토질에 대한 조사 내용 4가지를 쓰시오 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굴착공사 표준 안전 작업 지침 제3조 사전조사에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우리는 이것을 암기팁으로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암기법. 지용식 지지지. 지용식 치는 지지지. 지용식 지지지로 기억을 해 주시고요. 첫 번째 지입니다. 지는 지하수. 지하수를 조사해 주시고, 용은 용수를 확인해 주시고, 식은 식생, 나무 같은 식생이죠. 그리고 당연히 지형, 네 번째는 지형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지질, 토양의 상태, 지질을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지층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토지 관련 굴착공사 사전조사는 지하수, 용수, 식생, 지형, 지질, 지층, 지용식 시 지지지, 지용식 지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 12번 문제 보시죠. 12번 문제는 종합재해 지수를 구하시오 했습니다. 조건은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일일 8시간에 1년에 280일 근무를 했고, 연간 요양 재해 발생 건수는 6건이 발생됐네요. 그리고 연간 휴업 일수는 103일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자, 먼저 종합재해 지수 어떻게 구하죠? 종합재해 지수는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도수율과 강도율을 곱한 값에 루트를 씌운 것이 바로 종합재해 지수가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수율을 구해야 돼요. 자, 도수율은 어떻게 구하죠? 재해 건수를 연간 근로 총 시간수로 나눈 값에 100만을 곱하는 거고요. 강도율은 뭐다? 근로 손실 일수,
연간 근로손실 일수를 이제 근로 총 시간수로 나눈 값에 1000을 곱한 값이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강도율을 구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 근로손실 일수는 휴업일수라든지 요양일수, 입원일수의 값을 이제 365분의 실제 근로수로 나눈 값과 함께 곱하는 것이 바로 근로손실 일수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 보면 아래 내용 보시면 도수율은 이제 정답을 이렇게 값을 대입하게 되면은 5.36이 나오고요. 강도율 같은 경우, 강도율은 이제 근로손실일수를 구할 때 연간 휴업일수 103일에 그리고 실제 근무했던 280일을 365로 나눈 값을 곱하고 그 값을 다시 총 그 값을 다시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500명이 8시간씩 280일 동안 근무한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주고 거기에 1000을 곱하게 되면은 0.07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한 도수율과 강도율은 다시 종합지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5.36 곱하기 0.07 한 도수율 강도율 값을 곱한 값에 루트를 씌워서 0.61까지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구해 주셔야 되고요. 문제풀이 과정 반드시 써주셔야지 점수 취득하실 수 있다는 점 주의하세요. 이어서 13번 문제 보시죠. 13번 문제는 터널 지보공을 설치한 경우 수시로 점검하여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강하거나 보수해야 된다. 이런 경우 세 가지를 쓰시오 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터널 지보공 되겠습니다. 터널 지보공에 주의를 하시고 이 터널 지보공은 이제 암기 팁이 부부부기입니다. 부부부기. 그래서 첫 번째 부는 부재의 어떤 내용을 확인을 하느냐, 손상 여부라든지 그리고 변형, 그리고 부식이 됐거나 변위, 위치가 변경됐거나 탈락되는 것의 유무를 확인해야 되겠죠. 탈락의 유무 상태를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 부는 부재의 기납의 정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납의 정도. 세 번째는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 상태를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의 상태를 확인하느냐? 기둥 치마의 상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둥 치마의 상태. 자, 이 터널 지보공을 우리가 보통 흑마기 지보공으로 알고 있는 부부 버침이 있죠. 흑마기 지보공. 이 흑마기 지보공의 부부 버침과 내용이 많이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답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세부적으로 유사한 답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들의 혼선이 없도록 그 차이점, 잘 특성을 구분해서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는 동바리 조립 시 준수사항에 대해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수직 및 수평 하중에 대해 동바리의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어떻게 견고하게 설치한다? 가세제를 설치를 하죠. 가세제를 견고하게 설치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수직재와 받침 철물의 연결 부위죠. 받침 철물의 연결 부위에는 겹침 길이를 어떻게 받침 철물의 받침 철물 전체 길이의 얼마 이상으로 한다? 3분의 1 이상입니다. 3분의 1 또는 이렇게 분수로 표기하셔도 되겠죠. 3분의 1 이상으로 되도록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동바리 조립 시 준수사항 첫 번째는 수직 및 수평 하중에 대해 동바리의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세제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가세제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두 번째 내용은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 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기반기 건설안전기사와 2023년 필답형 1회차 문제풀이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